인생 5분 책방. 오늘은 저주토끼죠. 이거 단편집이에요? 네. 한 사람이 쓴 단편집이네요? 네. 뭐뭐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재밌었는지 끝까지 읽었어요? 끝까지는 안 읽고 단편별로? 3개만. 단편이 몇 개나 있는데요? 6개. 어. 있을걸요? 아마. 잠깐만. 그러면 그 중에 재밌었던 거 몇 개 얘기해 보세요. 일단 저주토끼가 이제 베스트로 제일 재밌었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덫이라는 단편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, 일단 저주토끼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예요.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는 주인공이에요. 주인공이 듣고 있다고요? 그러니까 서술자가 할아버지예요? 네,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고 그거를 그냥 뭔가 마치 동화처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주인공이에요. 그 주인공이 뭐 손자인가요? 네. 손자가 죽었잖아요. 안 죽고 왜 죽어요? 손자 죽지 않았어요? 왜 죽어요? 저주토끼를 가져간 사람의 손자가. 그 사람은 다른 손자지. 그러면 이 저주토끼를 만든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? 네.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얘기하자면, 자기 할아버지 입장으로 보면 자기 친구가 술 사업을 했는데 되게 막 정직하고 막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할 친구로 되게 정직하고 믿음직이 있는 친구였는데 술에 이제 거짓 정보가 들어가서 막 거기 안에다가 막 안 좋은 해로운 물질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도 막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가 경쟁 사업이 나타났는데 걔네들은 완전 싸구려 술 팔면서 막 이제 광고 되게 비싼 모델을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화제돼서 이게 전통적인 술이다 이러면서 광고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떡상을 해버리고 완전 그 친구는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결국 자살을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. 소문 때문에? 네.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고요.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절대로 술 장사를 할 때 네. 뭐 이상한 걸 전혀.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그 소문을 퍼뜨린 이유는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? 왜 그렇게 뭐 이상한 걸 섞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? 그냥 그 사람들이 전해져 내려왔었어요. 진짜?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어요?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어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좋은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세상은 그러지 않았던 거고. 그러니까 좋은 모델, 아무리 그 싸구려라도 좋은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인력이 있으면 받쳐준다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망해버린 거죠. 그랬어요? 근데 그 친구가 망하는 바람에 상대편은 잘 됐겠네요? 그쵸, 더 잘 됐죠. 그래서요? 그러니까 친구는 열받는 거예요. 얘는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열이 받아서 그 사장한테 가서 저주토끼를 선물해요. 저주토끼는 이제 전등이에요. 전등을 선물하는데 근데 사장은 그거 받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사장은 몰라요? 그 친구의 친구라는 거? 저주토끼를 만든 사람이. 모르죠. 서로 친분이 없었나 봐요. 그냥 선물 택배로 보낸 거. 그래서 그걸 처박아 뒀는데 어느 날부터 창고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. 막 종이를 놔뒀는데 종이가 없어지고 분명히 내가 여기다가 서류를 놔뒀는데 서류가 없어지고 다 갉아먹고 급기야 벽지까지 갉아먹고 근데 이 저주토끼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뿌려놓은 거야. 그렇군. 징그럽겠다. 그래서 소문이 돈 거예요. 막 손뭉텅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막 종이를 갉아먹고 있다. 근데 사장은 무슨 미친 소리냐며 그런 거 소문 나면 어쩌려고 막 그러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은 다 자르거든요. 다 자르고 사장은 그렇게 막 매일매일 이제 자기 인맥 쌓고 술 장사는 제대로 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. 근데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날 이게 소문이 확 돌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토끼가 있으면 그러니까 좀 쥐랑 비슷하잖아요. 되게 갉아먹고 그러는 게. 그래서 술 거기 파는 제작 과정에서 쥐가 들어갔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렇게 다 갉아먹고 막 그래서 그 소문은 그냥
직원들이 낸 거예요? 직원들이 내는 다 퍼진 거지. 그래서 그 사장은 보여주기 식으로 그 직원 다 자르고 우린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,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인맥 그 좋은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술집 열어서 우리 입막음 부탁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막 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토끼들은 막 다 갉아먹고 살고 있고, 있었어요. 거기? 그 다음에 심지어 술을 배달하잖아요. 그 운송 거기에서도 다 들어가 낑겨서 있어요. 들어가 있어. 징그러.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. 그러다가 네. 어느 날 창고를 정리를 했는데 토끼 전등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딱 보고 손주가 보고 이거 너무 예쁘다. 내가 갖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사장이 할아버지죠. 그러니까 사람 할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갖고 싶다 얘기했는데 건성으로 그냥 이거 빨리 가져가 그래서 가져갔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막 번식했잖아요. 여러 마리로. 네. 그러면 걔네들도 다 전등 형태로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는 전등 형태로 있을 때는 있고. 근데 알 수 없어요 그거는.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사람들 얘기로는 사람 눈에도 그렇게 다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막 손뭉치들이 막 움직인다.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맨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들이 되게 똘똘했던 손주거든요. 근데 어느 날부터 되게 애가 기억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. 갑자기 그냥 단순하게 뭐 물건 챙기는 걸 잊어버렸다. 근데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평소에 오던 집을 잊어버린다. 기억을 상실해버려요? 네. 그 이상하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 더욱더 그 토끼 전등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 이상했는데 또 병원 가면은 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고 괴이스러운 얘기인데,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토끼가 그 아이 뇌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. 뇌를 갉아먹다. 근데 뇌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 갉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꿈에서 뇌를 갉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의 세계를 갉아먹었다. 그래서 아이의 꿈에 길을 막았었다. 토끼가.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미래를 막아버렸군요. 네, 그래서 뇌를 다 갉아먹었다. 아이들의 생각과 꿈을 다 갉아먹어서 애가 기억이 안 되고, 그래서 막 저주토끼에는 엄청 막 근데 왜 저주토끼에 진심입니다. 집착해요? 알 수 없죠.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? 네. 이유가? 이게 그 왜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책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되게 기이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 작가가 은유를 하는 거거든요. 이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저주토끼는 미소가 뭔 것 같아요? 저주토끼는 뭐라고 생각해요? 비유하고 있는 바가 뭔 것 같아요? 여기서 불은? 소문? 뭐예요? 단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질투심 뭐 이런 게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이 잔혹함? 질투에 대한 잔혹함이라고 생각해요? 저주토끼가? 시기심? 시기심으로 인한 질투? 질투의 심볼? 이 정신을 갉아먹는다? 네. 근데 이게 질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괴롭거든요. 당하는 사람보다. 그 사람도 저주토끼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. 자기 뇌를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? 갉아먹고 그 아들은 당연히 죽고, 근데 그 아빠도 갑자기 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제 다 몸이 닿기만 하면 다 뼈가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. 결국 그 사람도 유리 멘탈이 됐네. 그 사람도 죽고, 결국에 그 사장 그 술집 그 사람도 마지막에 죽고. 근데 반전이었던 원래 거. 주인공, 원래 그 나쁜 소문을 냈던 사람, 그 사람도 죽고. 네, 근데 반전이었던 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서술자였잖아요. 근데 주인공이 약간 요런 좀 이상하고 뭐가 마지막에 좀 여운이 남는 말을 하는데, 우리 할아버지도 죽을 때까지 저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신의 기억을 아직도 되찾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자기 나이를 물어보잖아요. 주인공 나이를 물어봐도 이미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이제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빨리 잠 자거라.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거죠. 치매 같은 거네. 그러니까 치매여서 그런
3명의 무덤을 음. 내리게 됐잖아요. 그 사람이 3명의 죽음을 이루게 했잖아요. 그 대가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저축기를 또한 만든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토끼는 같이 있었어요. 그리고 전등. 저주토끼는 상대에 대한 시기 질투라고 생각해요. 그 불러온 재앙? 시기 질투가 불러온 재앙. 그렇군요. 근데 갉아먹는다는 말 되게 자주 내어내요. 그죠? 토끼가 다 갉아먹으니까. 그러니까 토끼 다른 동물이 아니라 토끼를 썼다는 거는 토끼가 앞니로 막 갉아먹잖아요. 근데 갉아먹는 게 쥐도 있는데. 남의 삶을 쥐는 좀 보기에 좀 경계하게 되잖아요. 근데 토끼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는데 토끼가 되게 잔인하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맞아. 귀여워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잔인한 동물이다. 그래서 토끼는 이제 앞니로 막 콕콕 찍어가지고 막 뭔가를 갉아먹는 거 있잖아요. 그 갉아먹는다는 게 선생님은 생각 없는 거 있잖아요, 사람이. 생각 없이 남의 정보를 막 받아들이잖아요, 우리가.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뭔가 무슨 소문이 뻗트려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? 이게 맞나? 저 사람은 옳은 말을 하나?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회사 그만두게 됐잖아요. 그 사업을 접게 됐고, 그리고 사람들이 뭐 토끼들이 뭐 다 갉아먹는다 막 이런 소문들이 계속 불어나고 막 이랬는데 그걸 해결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도 다 입막음만 했잖아요. 그러니까 양심 없이 그냥 남의 말을 믿는 거, 신념이 없는 거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선생님 생각할 때 저주토끼는 남의 인생을 너무 갉아먹는 거죠. 우리가 우리 인생 살기도 되게 빡빡한데 남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진 않나.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막 되게 토끼가 자꾸 불어난다고 했잖아요. 토끼가 불어나는 이유는 다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. 누군가 뭔가를 갉아먹는 걸 즐겨하니까 계속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쇼츠를 막 보고 소비하는 것처럼 이게 거짓 뉴스든 진짜 뉴스인지 모르는데 막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맞다고 막 생각하는 거 있죠. 그런 것들이 다 저주 토끼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 사람은 남겨져가지고 반성을 했겠네요. 저주 토끼를 만든 걸. 반성하지 않아요. 끝까지요? 끝까지. 나는 친구의 복수를 대신한 거다. 친구의 복수를 왜 찍어야 해요?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해요? 그러면은 그 아이는 무슨 잘못이야? 그 손주는. 그렇잖아요. 근데 그건 맞지. 근데 손주는 죄가 없는데. 손주나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? 뼈가 으스러지고 뭐 내가 뇌를 누가 갉아먹는다고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. 근데 가끔은 지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.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누가 내 뇌를 갉아먹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여기 중독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. 보고 나서 마음이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피로가 막 쌓이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여기 중독돼 있구나.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고리즘의 노예처럼 클릭만 하다가 밤을 다 샜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. 이게 좀 약간 징그러운데도 재밌게 느껴진 이유가 뭐였어요? 좀 어른이 보는 소설 같은데? 그죠? 재밌기보다는 되게 기이하고 기묘한 걸 되게 잘 표현했다. 뭔가 징그럽다.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토끼 캐릭터라든지 뭐 동물로 토끼를 키운다든지 해도 막 토끼라는 인상 자체가 무서워 보이진 않잖아요. 근데 그거를 되게 엽기적으로 막 이렇게 저주 토끼로 딱 만드는 게 막 송뭉치가 돌아다니고 이거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면 나는 그 토끼가 갉아먹는다라는 말이 되게 꽂혀가지고 우리가 되게 남의 인생을 소비하면 남의 인생을 여기에서도 표현을 갉아먹는다라는 표현. 남의 인생을 갉아먹는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. 내가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남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그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게 좀 잔인하기도 하고 기묘하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 괜찮아요?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. 몇 살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? 중학생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? 중2. 그럼 막 이렇게 뭔가 막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건 없죠? 근데 뭐 묘사가 좀 되게 디테일해요?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적이고 뭐 그런 건 없는데 되게 묘사가 되게 좀 어떻게 죽는지가 되게 자세하게. 심리 묘사가 자세해요?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별 의미 없는 얘기긴 해요. 그냥 뭐 되게 폭력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되게 소름 돋는. 근데 이렇게 뭔가 이 사람 그 작가가 이런 징그러운 얘기를 계속 할 때는 그게 취향 얘기라기보다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거든요.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. 사람들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남의 인생에 잔인해질 수 있는지,
그렇잖아요. 내 인생이 아닌 거에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복수는 셀프로 해야지 왜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, 선생님은.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데 복수도 내 친구를 복수를 해준대 이렇게까지? 그러면서 너무 피해자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화제작이어가지고 선물 받았잖아요, 민서. 그러면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주고 보면 좋겠어요? 어떤 거를 딱 주의 깊게 그러니까 뭐 묘사 같은 게 징그러운 묘사가 뛰어나다? 그것도 그래. 이게 약간 편견 없이 봤으면 좋겠어요. 편견 없이? 어떤 편견이요? 토끼에 대한 편견? 귀엽다? 뭐 그런 편견 말고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엽기적이긴 해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걸 좀 봐보면서 그 씬이 의도가 뭘까 또 파악해보는 것도 되게 징그러운 게 많죠. 그죠? 요즘에는 징그러운 소설도 많고 징그러운 얘기가 많지 않아요? 근데 되게 요즘 민서는 그게 민서는 그런 거 핫하던데. 좋아하잖아요. 왜 좋아해요? 징그러운 걸 보면 편해요? 아니 그러니까 편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데 그걸 소설로 그려냈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 타인에 대한 질투나 분노에 대한 그 징그러움이 잘 묘사됐다 이렇게 생각해요? 네. 한마디로 하자면 저주토끼라. 저주토끼. 근데 솔직히 손주하고 아들은 잘못이 없다. 불쌍한 피해자들, 저주토끼의 피해자들 이렇게 생각해요? 평점은요? 5점 만점에 4점. 5점 만점에 4점.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? 이렇게 징그러운데? 그게 뭘 거라고 생각해요? 징그러워서 그거 같아요. 징그러워서 기이하다? 징그러워서 불호, 징그러워서 호, 뭐 이런 게 나눠지지 않았을까? 징그러워서 좋아하고 징그러워서 싫어한다. 그렇게 생각해요? 네. 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소설들도 이렇게 징그럽고 뭔가 괴이해요? 되게 기이해요. 기이하다. 기이한 그러니까 게 좀 어떤 그러니까, 점에서는 새로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되게 상상도 못했던 거. 딱 여기 뭐 차례가 나와 있잖아요. 머리, 덫,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뭐 덫에 걸렸다든지 뭐 머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거를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람이어서 되게 신박했어요 그냥.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되게 줄거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단계가 좀 보일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걸 깨는 그런 작가들이 나오면 좀 흥미롭죠. 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걸 보면 재밌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또 이게 또 기이한데 또 끌려. 그러니까 끌리는 게 있어요. 보고 싶어 이런 것도 있죠. 아이의 꿈을 갉아먹었다. 아이의 미래를 갉아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? 아이의 그러니까 꿈에 아이의 들어가서 꿈에 들어가서 아이의 세계를 갉아먹었다. 세계를 갉아먹었다. 되게 슬프네요. 세계를 갉아먹었다. 그 말이다. 왜 그 갉아먹는다는 건 완성이 되어 있는 거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를 아이로 놓고 전에 그다음에 그 뇌 얘기도 그 머리가 막 어머니가 이렇게 부리잖아요. 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식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들어요. 아무 이유 없이 막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막 10만 부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잖아요. 10만 부가 팔렸나 봐요. 그죠? 근데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?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찾아보나? 뭐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 사회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다 징그럽고 별로거든요. 근데 그거를 되게 노골적으로? 거부감이 들지만 원래 사람이 나보다 악한 사람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해요. 왜냐면 나만 악한 게 아니니까.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? 이 기이하고 못된 행동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.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되게 기이해져요. 사회화가 된 나 말고 원래 혼자 있을 때 나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진짜의 나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게 소설을 보는 묘미거든요. 진짜 나를 만났다. 숨기고 싶은데 원래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나를 만난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엽기적이고 그로테스크한데 보는 거죠. 그러지 않으려면은 문학을 읽는 이유가 없어요. 길을 잃고 실패하고
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문학을 읽잖아요. 네. 그러지 않으려고 왜 문학을 읽겠어요. 역사를 보지.